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천연가스를 이해할 때 파이프를 통해 운반되는 PNG와 배로 실어 나르는 LNG 시장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천연가스 시장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는 PNG와 관련해서 유럽과 러시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 PNG 수출에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LNG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프에 의존하는 지역 중심 특징이 강한 PNG 이야기와는 다르게 배로 운반하는 LNG는 시장의 특징상 글로벌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같이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LNG 시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천연가스는 대체적으로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와 파이프망이 연결된 나라들이 기체 상태 그대로 주로 사용하다 보니 천연가스는 PNG 형태로 쓰는 그런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PNG 시장은 파이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에너지원 성격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PNG 시장으로 러시아 유럽 간 PNG 시장과 캐나다 미국의 북미 PNG 시장이 있는데 이 두 시장은 개별적인 특징이 있죠. 서로 특별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LNG처럼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액화시켜 배로 운반하고 저장했다가 기화시켜 쓰는 그런 번거로운 방식은 한국, 일본, 대만처럼 천연가스는 써야 하는데 파이프망이 없는 그런 나라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LNG는 천연가스 시장의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LNG 시장은 천연가스를 제법 사용하지만 PNG를 사용할 수 없는 몇 나라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는 비중 적은 천연가스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 이전 과거 전체 LNG 소비 비중 50%가 일본이고 20%가 한국 정도였다는 것만 봐도 LNG 시장이 전체 천연가스 시장에서 어떤 성격이었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다만 LNG는 PNG에 비해 특출난 강점이 파이프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공급처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가스 생산국 입장에서도 수요처를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 LNG 시장은 공급, 수요 양쪽 측면에서 같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과 이어서 동남아 지역의 성장은 원전, 가스, 석유, 석탄 할 것 없이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천연가스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PNG 파이프망 의존도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는다는 건 PNG가 아닌 LNG 수요가 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천연가스 수요 증가는 LNG 시장 규모가 커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죠. 그에 따라 대형 석유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LNG 개발과 생산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LNG 생산량이 크게 확대되고 코스트도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PNG 중심으로 공급자, 소비자 모두에게 지역 중심의 성격이 강했던 천연가스 시장이 2000년대 들어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로 지역 제약이 없는 LNG로 천연가스가 글로벌화된 에너지 시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LNG 시장이 커지면서 공급자도 세계 각지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소비국도 공급처가 다양해져서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LNG 소비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한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로 당시 천연가스 발전 수요를 키우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고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 역시 천연가스 시장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석탄 발전에 비해 월등히 낮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원전에 비해서는 안전한 중간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높은 발전 단가와 생산 불안정성을 상쇄시켜주는 역할로서 천연가스 소비는 탄탄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2014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셰일 혁명은 미국이 넘쳐나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글로벌하게 팔아먹으려면 LNG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기도 했습니다. 파이프망으로 근처 국가에 팔아서 얼마나 팔겠습니까? 더군다나 발전, 난방 등의 수요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로 인해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으로 본격적인 교체가 시작되기도 하고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LNG 수요가 늘 것 등 여러 부분이 많기 때문에 LNG 시장은 계속 커질 예정이죠. 사실상 이 모든 환경이 LNG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커질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천연가스 비중에서 PNG가 LNG보다 좀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LNG는 매우 빠른 속도로 천연가스에서 비중을 키워가고 있고 2040년쯤에는 LNG 수요가 현재 2배 정도 넘을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눈여겨볼 부분이 파이프망을 통해 공급되는 PNG에 비해서 LNG는 LNG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큰데요. 당장 우리도 알다시피 LNG 수요의 증가는 LNG 관련 선박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조선 산업에 영향을 주고 LNG와 관련된 플랜트 산업, 인프라 설치 산업, 해운업, LNG 벙커링 사업, LNG 터미널 사업 등 여러 분야에 파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스전 개발 생산뿐만 아니라 LNG 관련 파생 산업들이 제법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시시각각 변하고 익숙한 IT 산업 같은 부분에 비해서 에너지 산업이 묵직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산업이고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덜해서 그렇지 지금 세계는 가히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PNG 관련 영상에서 주된 내용이 파이프라는 그 제한성 때문에 한계도 있고 외교 지정학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LNG 분야는 훨씬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LNG 수출 분야 양대 산맥인 중동의 카타르와 호주도 커지는 LNG 시장에 맞춰서 LNG 생산 수출과 관련된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지난 2월에 카타르는 확고한 LNG 수출 1위 국가를 위해서 2025년까지 지금 가스 생산량의 40%를 더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을 확대한다는 거고요. 미국도 지난 허리케인 피해 때문에 지금 당장 생산량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5월까지만 해도 호주의 LNG 수출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역시도 2024년에서 6년 현재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면 LNG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PNG에 올인하던 캐나다도 LNG 개발을 진행 중이고 언급 안 된 여러 지역에서 엑슨모빌 등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LNG 생산을 목표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4년 뒤 202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 각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LNG 프로젝트들이 본격 생산 가동되면서 말 그대로 지금은 LNG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도 있지만 공급보다 수요 증가가 빨라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 1위국이지만 PNG 형태로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스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 러시아가 LNG 생산 규모를 늘리는 건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했는데 지구 차원에서는 재앙인 북극 온난화가 러시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죠. 엄청난 가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북쪽 북극 지역은 얼어있는 땅이라 개발이 힘들었고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의 얼음이 워낙 두꺼워서 배로 운반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온난화 덕분에 러시아 입장에서 덕분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 온난화로 인해 러시아가 LNG 시장에 공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현재 러시아는 LNG 수출 4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북극에서 진행되고 있는 LNG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생산량은 더 증가할 예정이죠.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LNG 생산을 현재의 7배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재밌는 게 러시아는 LNG 수출을 늘려서 그것만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목적 이외에 LNG 개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이점도 활용하고 LNG와 관련된 산업도 같이 키우는 큰 차원에서 장기적인 판을 짜고 있는데요. 일단 천연가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건 하도 많이 듣는 내용이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지겨우니까 패스를 하고요. 러시아의 LNG 산업을 이용한 장기적인 대부분의 플랜은 러시아 북쪽, 그러니까 북극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직까지 북극 항로는 러시아산 북극 LNG와 원유의 수출 경로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 선사들이 활발한 화물이동 경로로 활용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외에 새로운 단거리 항로로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북극 LNG 수출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다시 북극 항로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자체가 기상이나 해류, 돌풍 등의 변수가 많은 지역이라 그냥 얼음 녹았으니까 여기로 다니세요 할 수 있는 그런 항로가 아닙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안정적인 통신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LNG 운반으로 많은 운항 횟수를 누적하면서 북극 항로에 대한 안정성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엄청 비싼 원자력 쇄빙선도 추가로 도입하는 등의 북극 항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그 기반이 되는 북극 LNG 사업이 잘 돼야 투자도 더 받을 수 있고 다음 스텝으로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북극 항로가 활성화돼서 다양한 종류의 화물선이 러시아 북부를 많이 운항하게 되면 그 지역의 화물 환적 수요, 선박 유지보수 수요 등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러시아 북부 지역을 따라서 부산 항만이나 여수 산단 비슷한 성격으로 러시아 북부 지역이 덩달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LNG 사업 확대는 단순한 에너지 수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또한 러시아가 LNG 사업을 크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LNG 운반선, 쇄빙선, LNG 벙커링선 등 선박을 많이 들여와야 되는데 이걸 기회로 러시아는 자국의 조선 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거죠. 사실 러시아는 군함이나 좀 만들지 상선 제작에 대한 기술력은 많이 떨어지는데요. 과거에는 LNG 운반선 같은 걸 그냥 사와서 쓴다면 지금은 자기들도 선박 제작에 관여해서 기술력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80-90% 만들어진 배를 러시아 조선소에 들여와서 나머지 작업을 하는 형태 등으로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자기들도 앞으로 배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냥 사기만 하기보다는 핵심 부분은 직접 못하더라도 제조에 관여해서 조선업도 키우고 역량을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 보면 국내 조선소가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규모 수주를 했는데 몇 척을 수주했다가 아니라 몇십억 달러 규모의 선박 블록, 기자재를 수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잖아요.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조선사 중에 한 곳은 러시아 조선사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러시아 조선소에 설계 도면과 프로젝트 관리, 품질 보증 등 전체적인 기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도 이렇게 LNG 사업을 기회로 조선업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LNG 사업에서 파생되는 수소 수출 산업에도 장기적으로 신경을 크게 쓰는 부분이라 러시아에게는 LNG가 미래 전략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러시아가 LNG 생산을 크게 늘려서 수출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 교류의 폭도 넓어지는 거고요. 아시아 지역은 LNG 소비도 가장 많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아시아는 반러시아 정서도 적은 편이라 LNG로 미래를 구상하는 러시아한테 아시아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죠. 다만 장애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또 미국인데 미국의 셰일가스가 생산 원가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높은 편입니다. 러시아 북극가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생산 원가 경쟁력이 있는 카타르나 호주 말고 셰일가스의 경쟁 상대는 사실상 러시아의 북극가스가 될 거라서 미국은 안보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에너지 수출 경쟁 상대로서도 러시아 LNG에 대한 견제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와 교류 확대를 할 때 미국 눈치를 보는 것도 러시아에겐 장애 요소죠. 과거 트럼프 때 미국 눈치 보느라 우리나라가 북극 LNG 프로젝트 참여 타이밍을 놓쳐버린 선례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환경 문제인데요. 러시아의 북극 개발과 북극 항로가 극지방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이유로 글로벌 투톱 해운사 중에 하나인 MSC가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고요. 세계 3위인 CMA CGM, 5위인 하파그로이드도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도 러시아의 장기적인 계획의 장애 요소가 되는 거죠. 오늘은 LNG 시장과 러시아의 LNG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월요일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극 항로부터 PNG 시장, LNG 시장을 다뤄봤는데 쉽고 짧게 한다고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하고요. 각각의 영상들은 하나로 묶어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